있습니다. 제212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211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봉준호 영화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부분을 석권을 했습니다. 한국과 세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을 만드신 겁니다. 봉준호 감독님과 스태프 그리고 출연진께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부제의 기억도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승진 감독님과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역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한국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염원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전 세계 청년들이 마음을 올리고 있으며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은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나오며 그 창의력의 원천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창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3의 기생충 같은 영화와 방탄소년단 같은 뮤지션이 한국의 문화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발표된 1월 고용 동향을 보니 취업자가 전년 대비 56만 8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8%나 상승을 했습니다. 조업을 중단했던 자동차 업체도 다시 조업을 재개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주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력 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당정이 함께 생산뿐만 아니라 경영, 금융, 판매 지원까지 중소기업 상공인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데 향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세금 문제 등까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여간 계속되어 온 인재 영입이 어제로 1차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와 안보, 사법,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과 국민 실생활을 잘 아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였습니다. 이번 인재 영입은 무려 2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좋은 인재를 공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당에 오셔서 당의 역량을 높이고 정부와 국회를 혁신하여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항상 혁신하고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당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한 지 20일 만에 국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 처리를 애타게 기다려오신 국민 여러분께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느 2월 임시국회 일정보다 아주 한참 늦었지만 오래 기다려온 만큼 하나라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출발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고 감염 확산세도 주춤하는 등 안정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방역 관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감염증 대응과 또 내수 대책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진할 때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이 극도로 위축되고 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숙박 등 관광업뿐만 아니라 음식업, 유통업 등 국내 소비 전반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고 또 아예 휴업을 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는 다급한 소식도 들립니다. 중소기업 역시 4곳 중 1곳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내수 위축이 시작되면 일파만파 피해가 커집니다. 지금이 내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방역 당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내수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크고 시간이 걸리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비상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업종별 대책과 종합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선거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 공동 대응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은 물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감염 공포로 얼어붙은 골목 상권을 살릴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치 일정이 분주하겠지만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야당도 함께 호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월 우리 일자리가 작년보다 56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정부 목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 지난 12월에 이어서 2달 연속 50만 명 이상 늘어난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률은 60%로 작년보다 0.8%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4.1%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자리 질도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6만 5천 명 늘어서 고용률이 1.1%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줄고 상용직이 무려 6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40대 취업자만 8만 4천 명 준 것으로 나타나지만 40대 인구가 9만 2천 명 준 것을 감안하면 40대 일자리도 사실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1월보다 37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모든 일자리 지표가 확실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제 역할을 잘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번 달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대 일자리 확보에도 더 힘써야 합니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내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상 없다. 그리고 관행상 실질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다 등의 이유로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당의 문제제기나 다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미래한국당이 그런 사실들이 다수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등록 관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국고에 대한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선관위가 정당 명칭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 보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등록에 관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엄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봉중호 감독의 기생충
오스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공감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14년에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인 옥스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부자 85명이 대략 35억 명에 달하는 인류의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43%에 이를 정도로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평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경제 권력자가 정치 권력도 포획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모두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유들을 넘어서서 불평등이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의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해 왔던 IMF조차도 2007년과 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과 달리 불평등을 정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고려하라고 공고할 정도입니다.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모두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생충의 오스카상 시상을 계기로 불평등의 문제도 다시 조명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재의 기억이라는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작년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당 차원의 상영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다시 한번 부재의 기억팀에게 축하의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지만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십 년 전부터 민과 관이 손을 잡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모의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표지원법에 근거해서 학교 모의선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모의선거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모의선거 프로그램인 스튜던트 보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약 6,662개 교회 92만 2천 명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모의선거를 했는데 약 3,490개 교회 95만 8,4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16년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에 일본 문부성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선관위가 몇몇 교육청의 주관하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모의선거 교육을 전면 불허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 대상으로 한 모의 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지금껏 선관위는 자체적으로도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해 왔고 모의 투표 결과를 본선거 개표 이후에 발표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이랬던 부분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모의 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번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민주주의 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오히려 후퇴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관위의 걱정도 이해는 되지만 전향적인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봉준호 신드롬, 기생충 신드롬, 말 그대로 봉준호 기생충 열풍이라고 할 만합니다. 문화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과 긍지 또 자부심을 느낄 만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탕이 됐을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민주주의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계속됐다면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에 대한
억압이 계속됐더라면 기생충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기생충은 민주주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봉준호 감독이나 연기자 송강호 씨가 블랙리스트의 대상이었고 또 제작사인 CJ도 불이익을 당했고 관계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성숙한 문화적 역량이 기생충을 만들어냈다. 결국 기생충의 영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상을 받는 것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극화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될 수 없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오늘 한 어떤 그 원로가 말씀하시기를 기생이 아니라 상생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뭐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기생하고 또 그게 숙주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세계 언론들도 이 영화가 자본주의 모순을 다루는 것이고 계급 간 갈등을 다루는 것이고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받기 이전에 저는 국민감독상을 받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열악한 영화계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 기생충을 제작할 때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낸 이 매우 중요한 틀은 저는 한국 사회의 상생의 어떤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 또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고 설사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상생의 틀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양극화 극복이나 또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도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보도이고 또 불순하고 무례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봅니다.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은 강제징용과 성노예 많은 것 같은 반인륜적 반문명적 과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저는 돌려주고 싶습니다. 일본에 5.18 민주화 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말한 황교안 대표의 역사 인식 또한 일본 우익의 역사 인식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5.18 민주화 운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얘기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겁니다. 공당의 지도자로서 역사 인식에 치명적 결함이 있고 이를 변명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또한 공당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군부 독재 세력의 후예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 정신을 승계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첫째는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것. 둘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셋째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5.18 망언자들과 허위 조작정보 세력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통과에 협력할 것. 네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9일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로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는 군사정권과 극우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올해 제1야당의 대표의 역사인식이 여전히 군사정권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휴교령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들이 계실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모두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황 대표는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감사기에 이어서 하여튼 무슨 사태 발언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관련 연루 사실이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정쟁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지나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하명 및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은 검찰의 시각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본질인 이 사건의 실체는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이 검찰의 공소장에 기대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이렇게 정했는데 코비드-19 감염증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불안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방역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쟁거리 만들기에 몰두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힘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우리 경제 구조를 바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의 매출이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 대출 확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특례 보증 또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을 최우선에 두는 동시에 지역 경제가 얼어붙지 않도록 경제 활력 대책 또한 서둘러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4.15 총선이 이제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로 세계 평균 24%에 한참 못 미쳤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이마저 쉽지 않아 보여 심각한 우려를 포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각에 여성 30%를 임명한 것에 이어 집권여당인 우리 당도 여성 공천 30%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천관리위원회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전략 공천 지역 15개를 제외한 238개 지역구 중에 여성 후보자가 접수된 지역구는 57개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접수된 여성들이 모두 공천된다 하더라도 30% 공천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공천 신청자 수는 20대 총선보다는 많이 늘어난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공천을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여성이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여성이 일을 잘하느냐 이런 잘못된 편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남성들의 당선율은 47.4%, 여성의 당선율은 68%를 보여서 당선율에 있어서도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드러냈었고, 그리고 20대 국회를 평가했을 때 여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도 여러 모니터링 단체에서 평가했을 때 굉장히 상위 순위에 여성들이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공천률을 38%에 달해서 공직선거법상 30% 공고조항 마련 이후에 14년 만에 30%를 넘긴 최초의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형 공천 관련 여성 추천 보조금도 우리 당에 전액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 여성 장관 수가 늘었지만 그만큼 여당의 여성 중진 의원 수가 줄었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을 발굴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시대와 사회를 선도할 의무가 있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해서 양성평등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 집단이 그들이 속한 전체 집단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 정체 구성원의 30% 이상여야 한다는 임계량 이론이 있습니다. 여성이 상징적인 존재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집단 내 일정 정도 이상의 수는 확보되어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함으로 정치에서의 대표성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이 정치에 충분히 포함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한 새로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구호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출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을 석권하는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연극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문화생활을 향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작진과 일일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제작 과정에서 노동시간과 휴일 등 노동 기준을 준수하며 기생충을 촬영했다는 좋은 소식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좋은 작품으로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모든 분야의 감염 대응책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국민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어느 외국 기자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잘 대응하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위기일수록 국회는 하나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18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합의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변하지 않은 인식과 태도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유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사무실로 보기조차 어려운 창고 같은 곳을 지역 당사로 내세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허허벌판 창고 같은 곳을 시도 당사로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서른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최고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5.18 민주화 운동 무슨 사태라고 표현한 발언,
다시 또 광주를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분기점이 된 5.18 민중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극우 공안검사 출신인 자신의 역사 인식을 또 그대로 민낯을 보여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더 가관입니다. 앞으로 이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도리어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말고 대학이 휴교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무슨 사태 정도로 폄훼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5.18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를